82쪽. 자, 82쪽에 가보개혁 가보겠습니다. 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가 있을까요? 3차 대전 해가 넘었기 때문에 을미 개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차 가보개혁 보겠습니다. 1번 교정청 설치. 자, 그러면 가보개혁은 우리나라가 주동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인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일본이 주도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 일본이 주도한다는 얘기 뭐예요? 무슨 관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 그게 군국기무처예요. 군국기무처에서 가보개혁을 중심으로, 가보개혁을 중점적으로 계획하는 기구가 됩니다. 첫 번째 교정청 한번 보시죠. 동학농민군의 요구, 원공개혁부의 계획 의지를 반영하는 내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정청을 설치 계획에 착수하였다. 동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교정청과 직강소죠. 농민들의 자치기구를 만든 게 직강소가 되겠죠. 교정청도 마찬가지로 정부도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게 개혁정치기구로 만든 게 교정청이 됩니다. 이게 5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6월달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선후관계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동그라미 4번. 군국기무처 설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계획의 실천,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 기억본 갑니다.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한 원건파, 개화파, 김홍집을 중심으로, 김홍집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일종의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김홍집이 바지사장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지? 실질적 오호는 따로 있는데 바지로 내세운다는 얘기야. 김홍집 같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개화파 정부를 세웠다. 개화파 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갑신정부 때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일부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수용되기 시작했다. 니은번 초정부적인 회의 기간 군국기무처에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1차 가보개혁이다. 밑에 군국기무처 회의 모습 그림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보개혁의 1차 계획의 최고 핵심 인사가 김홍집이다. 군국기무처는 어떤 일을 했는지 위에 박스 한번 보세요. 사료. 정치와 군사에 대한 일체의 중요 사무를 맡아보던 간청이다. 첫 번째, 군국의 근무 및 일체의 사무 계획을 담당하였다. 군 사무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담당했다. 두 번째, 군국의 기무는 본처 의결 대원의 뜻을 품어 시행한다. 의원수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군국이 하는 사무는 일단 모두 회의에 올려 상의한다. 결국 군국기무처에서 모든 국가의 군국 업무를 다 하게 됐다. 국정 전반에 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군국기무처에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었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자, 이제 가보 1차 개혁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정치 개혁이 있을 거고, 두 번째 가면 경제 개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 개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암기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보 1차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 2차가 있겠죠. 2차가 끝나고 나면 다시 3차 개혁을 할 수 있는 을미개혁이 있겠죠. 여기는 전부 다 암기사항이에요.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 되게 심플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보 1차 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다음 을미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다음 가보 2차 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또는 옳은 것, 그렇게 나올 거 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 학문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주 얘기합니다만, 그죠? 학문 하려면 어떻게? 대학에 다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가본다. 정치 가본다.
그래서 암기상을 적어놨어요. 다 보시면. 자, 선생님이 배가 고프겠죠, 오늘? 그죠? 뭐, 안 봐도 배고프 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배가 되게 고프게 됐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배가 고파서 배를 좀 채우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집에 개가 8마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로 식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먹어야 되겠는데, 집에서 이걸 잡아먹으려니 되게 냄새나고,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아서 궁궐에 가서 잡아서 먹을 건데, 먹는 방법 과 먹겠습니다. 커다란 솥단지에 물을 집어넣고, 거기서 집어넣어서 과 먹겠습니다. 자, 보시죠. 개가 8마리가 있고요. 궁궐에서 먹는 방식 과 먹겠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혹시 뭐 애견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물어보거든요.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애견. 애묘. 다행이네요. 아, 없네요. 네. 좀 잔인한 방법, 네.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분 봐죠. 국내부 설치. 국정과 왕실 사무를 분리했다. 네. 국정과 왕실 사무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왕실 사무인지 국정 사무인지 구분하지 않고 막 썼다는 거예요.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분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종래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했다. 6조를 8아문으로. 아문은 아까 구체화, 영어로 하면 디테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연호, 종래 중국연호 대신 개국기원을 사용하여 청가의 4대 관계를 끊으려고 일본 애들이 요구하고 있다. 자, 보시죠. 우리는 청나라의 척국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연호를 썼죠. 그죠? 청나라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원이라는 연호를 쓰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듯 하면서도 속내는 다른 게 있죠. 일본 애들은 청과 조선의 4대 관계 또는 속군 관계, 주종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왜? 일본 애들이 조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어 해요. 자, 봐봐. 지금 현재 연도는 1894년. 오케이? 가보기역이니까. 우리 조선 건국은 1392년 빼기 해볼까요? 502년. 봐. 개국 기원 502년이죠. 내년부터는 뭐야? 개국 기원 503년, 503년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지. 청의 속국 관계를 좀 정리하고자 하는 일본들의 야심이 숨어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제 페이지. 과거제 페이지. 언제까지 공자를, 맹자를 가지고 시험 보겠느냐. 그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정치도 하고, 역사도 하고, 세계사도 우리 초, 중, 고, 뭐 대학 시절에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여시대부터 공부를 하자는 게 여실히 들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제 관료제를 2개 묶어보세요. 이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미음, 비음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자, 경제로 가겠습니다. 경제로 가봅니다. 제일 밑에 암기상이 어떻게, 제주도에 은이 많다고 나와 있죠. 네. 이 코로나 전국에도 지방정부의 가장 경기 좋은 동네는 제주도죠. 관광수입이 가장 좋은 동네가 제주도 아닌가요? 네. 자, 이렇게 제일 좋은데요. 제일 좋은데 이렇게 주자로 살짝 하게 되면 암기상이 됩니다. 제주도는 경제에 좋은 이유는 관광수입이 많아서 아니라 은이 많아서. 예. 제주도는 경제적으로 되게 부강한 지역이기도 하다.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탁지하문으로 일어나고 왕실과 정부의 재산을 분리해 국가재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재정으로 바꿔볼까요? 이거 이제 한번 하지 않았나요? 탁지하문 했잖아요. 그동안에 궁궐 살림, 나라 살림 구분하지 않고 막 쓴 데가 어디였지? 국내부대장이라고 그랬지. 가보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탁지하문으로 왔다고. 탁지하문. 앞에 갑신정배들 뭐라고 했지? 호조로 복귀했다고 그랬잖아. 국내부대장은 호조, 그 다음에 탁지하문. 독립해가지고 어떻게? 탁지부.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꼭 같아, 탁지하문이나.
잘 나온다. 잘 나와. 그 다음에 주어가 보겠습니다. 조세 급납제를 시행했다. 조세 급납제. 현금으로 세금 내라고. 예전에는 막 쌀, 콩, 뭐 이런 곡식 가지고 세금 냈잖아.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세금 쉽게 내자는 거야.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 일본식으로 통일하겠다고 그랬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쌀이죠. 그 다음에 콩이죠. 이 금거놨지 지금 여기. 교토 봐봐. 이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이걸 원통형으로 만들어 보자.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쌀을 가득 채워볼까? 그럼 뭐가 되지 이게? 네. 시중에 쓰는 말로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학술적 용어로 뭐예요? 한, 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보시면 이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여기 인천이 표준 얘기야. 서울에 갔더니 올라갈 수도 있고 경상도 갔더니 떨어질 수도 있고 충청도 갔더니 올라갈 수도 있고 각 지역별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또 여러분 저기 가지고 다니는 10cm 차이 있지. 그죠? 이 정도 차이가 있잖아. 자, 인천은 이 정도야. 서울 같은 이 정도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평균치를 잡아주자는 거죠. 그래서 도량형으로 통일하자.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데 좀 창피합니다. 2000년 전에 진시황은 이미 통일했어요. 중국에. 제일 먼저 통일한 게 뭐예요? 한자예요. 진시황 시기에 상형 문자가 막 만들어졌어.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공문서를 지방으로 내려보냈어. 근데 각 지방별 해석이 달라. 왜? 상형 문자가 각자 다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S가 더 여기서는 No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중앙에서 문서를 보내는데 지방에서 해석이 이상하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진시황이 제일 먼저 문자, 한자를 통일해버리는 거야. 2000년 전 이미 했잖아, 진시황. 근데 우리 뭐야, 지금? 인지하고 있다고. 도량형 통일 인지하고 있다고. 공부하다가 여러분 가장 창피한 게 이거예요. 진시황 2000년 전에 우리 뭐 인지하고 있다고? 1894년에? 자랑스럽긴 하지만 다른 나라, 큰 나라인 중국과 비교한다면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은본위제 합해져야 됩니다. 은본위제. 자, 영어로 좀 적을까요? 스탠다드. 표준화, 규격화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단계 은이라는 얘기죠. 보시면 내가 소유하는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를 갖다가 기준 잡아본다는 거야. 은본위제한다. 쉽게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금은방 갈 수 있잖아요. 뭐 반지를 만진다든가 목걸이를 한다든가 귀걸이를 한다든가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착하는 게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금 한 돈 보자는 거예요. 금 한 돈을 갖다 맞추려고 갔더니 한 2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금방 갔더니. 생각해보고 올게요. 좀 이따가 올게요. 왔어요. 처음에 상담자로 갔으니까. 한 달쯤 지나서 가격을 물어보고 왔다. 그때 당시 20만 원 정도 얘기했다. 그래서 한 달쯤 갔더니 갑자기 25만 원 올랐네? 한 달 후에? 알았어요. 못 맞히지. 내가 20만 원 견적 가지고 왔는데 25로 올랐으니까. 5만 원이 비싸지니까 뭐다. 사장님 다시 올게요. 다시 또 한 달 뒤에 갔습니다. 갔더니 다시 1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만 원에 대한 기준치에서 25, 15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금 한 돈을 20만 원으로 스탠다드로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금값이 올랐는지 떨어지는지를 금방 잡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의 가치가 올랐는지 떨어지를 갖다가 금값에 또는 은값에다가 비교해보겠다는 뜻이야. 갑오개혁 1차 때는 은을 기준으로 잡았고 훗날 대안적이 만들어진 다음에 강무개혁 때는 금으로 잡은 거야.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은은 언제라고요? 갑오개혁 때 은본위제 되는 거고 금은 언제라고요? 대안제국 시기에 강무개혁 시기에는 금을 본위로 했다도 금본위제도라 불러요. 지금 우리 21세기는 우리 돈의 가치를 뭐로 기준을 잡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그거 뭐야? 달러야, 달러. 우리 1달러에 얼마에 따라서 어떻게 수출 하시는 분들 기업들 막 올라갔다 해서 난리가 아니잖아. 또 외국의 유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아마 미국에 유학 보내신 분들 부모님들 지금 죽어날 거예요. 지금 현재
원화 가치 떨어지고 달러 가격 올라가면 지금 현재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중간에 다음 학기 마치면 유학 포기하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요. 부잣집 아이들 아니고서는. 네, 음본이제, 근본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말장난치기 딱 좋지. 갑오개혁 시기에 근본이제도가 시행됐다. 오, 내 책에서 본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틀면 된다는 거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획 가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고 왔더니 좀 오늘 가로인데 좀 피곤합니다. 이렇게 오시라는 뜻입니다. 네. 선생님이 어제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을 좀 보고 왔더니 조금 과했는지 좀 피곤합니다. 하나씩 하나 살 붙여 보겠습니다. 공사 노비 혁파. 신분제가 없어진 거죠. 신분 해방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연자제와 고문의 금지. 부모님이 죄를 졌는 그 자식에게까지 죄를 징벌이 될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죠. 연자제를 없앤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피의자를 잡아다 경찰이 조서를 꾸밀 때 고문한다는 거예요. 그 피의자를 고문해서 강제로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혼금지. 조혼금지. 남자 20세, 여자 16세가 됐을 때 결혼하는 걸 하자. 왜냐면 뭐 14세, 15세 막 결혼한다고. 요즘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결혼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빠르잖아요, 솔직히. 철부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한번 생각해봐. 철부지잖아. 그렇지 않나? 선생님 그런 것 같아. 선생님 중학교 때 결혼시키면 어떻게 도저히 감당 안 되겠죠. 학생이 어떻게 결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부의 재가를 허용하자. 네, 가부의 재가를 허용하자. 네. 아까 이거 어디에 반영됐다고 그랬죠? 네, 동학에서 일어났던 사실이 갑오개혁 때 청산가부 개가 허용을 여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은 X해버려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범 14조가 있을 겁니다. 그죠? 홍범 14조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갑오 2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야? 1차와 2차 사이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홍범 14조. 모범이 되는 규범 14가지입니다. 일본 공사가 우리 왕에 건과하였고 창일전에 승리한 일본은 내전 간섭을 강화할 수단을 활용했다. 그럼 홍범 14조 결국 누가 지휘하고 있는 거야? 일본애들이 진두 지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정임금, 아버지 흥선, 백관이 모두 나와서 이걸 발표한다고. 조금은 우리 스스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약간은 좀 창피함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내용과 배웠습니다. 국정교육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반포. 1차, 2차 사이에 실시합니다. 1조. 천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하는 기초를 세운다. 이거 일본의 주장 똑같잖아요. 일본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분리한다. 조세의 과징과 경비의 지출은 탁지 하문에서 관할한다. 기억번, 적극적 개혁. 별표하겠습니다. 고종이 대원군, 백관은 모든 관료를 의미합니다. 100명의 관료라는 얘기는 모두를 의미합니다. 세자를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종묘에 즐겼습니다. 종묘는 역대 왕들이 모셔져 있는 제단이죠. 제사 지내는 것이죠. 종묘에 나아가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14조, 홍범 14조를 발표합니다. 이로써 조선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경국대전의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경국대전의 체제가 붕괴된 것은 홍범 14조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 헌법적 성격입니다. 법의 근간이 되고 가장 상위법이 우리 헌법이라고 그러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얘기하죠. 가장 상위법인 헌법의 헌법적 성격을 띄게 되더라. 경과,
대한제국식 강무계획을 선포하며 전제 군지를 수립하면서 홍범시사조는 또 사실상 폐기됩니다. 종묘의 모습 보시죠? 네, 종묘의 모습. 종묘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종묘 옆에 이쪽에 좌측에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 모시는 걸 별도로 있어요. 이걸 영영전이라 불러요. 여기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모시는 게 영영전입니다. 오케이? 요것만 잡으셔도 돼. 더 이상 깊은 것까지 가지 맙시다. 깊은 것 가려면 한 2시간 해야 돼. 종묘 영영전 하려면. 오케이? 종묘는 국가에서 우리 총 27명의 왕이 있잖아요. 왕과 왕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27명이 다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에. 오케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사고 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별도로 영영전이라는 곳에 모시게 되더라. 딱 그거만 두고 그냥 딱 심플하게 잡아. 복잡한 내용 우리 몰라도 되니까. 페이지 넘겨서 홍범시사조 보겠습니다. 85쪽. 순한글, 순한문, 구간문 혼용체로 각각 작성하여 선포하였다. 내용 1조.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다 일본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2조.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정친, 애책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쭉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홍범 14조의 내용을 물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고요. 자, 86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가보 2차 가보겠습니다. 1894년 12월부터 해가 넘어가 95년 7월까지 가죠. 그래서 가보 2차 계획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년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2차 김홍집 내각 이거 하고요. 흥선대원군이 하야. 흥선대원군이 하야합니다. 1차 가보 개혁 때 흥선대원군이 참여하죠. 참여합니다. 자,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 계획의 소극적인 대원군을 은퇴시키고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 정책을 취하였다. 이때 가춘정변 주동자를 망명해 있던 급진기아파 박영효, 서강범의 기구가요 개혁에 참여하게 되었다. 박영효하고 서강범 잡으면 됩니다. 가옥협의역은 기본적으로 박영효가 출발점의 최고의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 박영효라는 인물이 보이시죠? 이분은 철종 임금의 사이기도 해요. 오케이? 철종에게 그 남자, 왕자는 생산되지 않았지만 옹주와 결혼시켰던 인물이 박영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실분에서 태어나면 공주라고 하고 정실분이 아니라 세컨, 서드에 태어난 공주들 갖다가 옹주라고 부르거든요. 옹주와 결혼했던 인물. 그래서 박영효는 왕실 인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영효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가보 2차 계획의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간서 첫 번째, 군국 기무처가 폐지되었고 갑신정비 주동자였던 박영효, 서강범, 김홍집, 열림대각이 수립되었다. 개혁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치 부분 가겠습니다. 가보 2차 계획은 이렇게 GG2 이렇게 한번 잡으면 GG2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GG2 새로 나온 여성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여기 여성분들은 GG2를 좀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화장품이 나왔대요. GG2 화장품입니다. G 갑니다. 지방제도를 팔도에서 팔도를 만든 사람 누구죠? 태조인 거 아시죠? 23부 337군으로 만들었다. 팔도를 23부 337군으로 만들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끝인가요? 우리 8도에서 23부로. 또 한 번 바뀐 적이 있나 없나? 그렇지. 13도 언제지? 응? 아간파천 때 만들기 시작하고 그 편제가 구성되고 대한제국도 실행이 되죠. 13도로 되죠. 흐름 잡으면 돼. 이렇게 8도, 23부, 13도. 고려는 어떻게 돼? 지방제도가? 고려는 5도 양계잖아. 그러니까 지방제도 봐요. 5도가 되겠지, 그지? 하나로 다 잡을 수 있잖아. 고려 5도, 조선 8도, 23부 이거 가보게요. 2차 대한제국 때 13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흐름 잡아 이렇게 전체를 쭉 흐름을 잡아보라고. 다시 고려 5도 양계, 태종 8도, 가보 2차 23부. 그 다음에 23부 3차 주롱반. 이건 지극히 뭐죠? 일본식 제도가 되는 거지, 그지? 일본식 제도 얘기해. 니은번 갑니다. 지방간은 사법권을 빼고 행정권만 가지면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행정권만 가지고 사법권은 당연히 X해야 되겠죠. 지방간이 사법권을 가졌을 경우 부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봐. 인천광역시장이, 서울시장이 당연히 행정권 같지만 사법권 가지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죄를 단죄할 수 없잖아. 당연히 빼야 되겠죠. 재판의 2심제. 당연히 2심제야죠. 억울한 사람은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1심에서 2심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군사개혁은 서울에만 매질고 없는 군사개혁은 서울.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군사개혁은 서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강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본 애들은. 왜? 통치에 불편함이 있겠죠. 군사력이 강했을 경우. 훈련대, 신설대, 시위대 설치, 국내부 관전 대폭 간소화, 암기상, 지식투자장품은 교육에서 밑에 교육갑니다. 고종임금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다. 1895년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다. 결과 우리나라의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소학교 오늘 초등학교 되겠죠.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는 대학에 있는 사범대학이 아니에요. 여기 중학교 졸업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단기 교육시켜서 선생님 양성하는 것이 사범학교예요. 써놔. 사범학교 때다. 교사 양성소.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을 교사 양성하는 장소로. 왜? 학생 수가 증가되게 되는데 선생님이 태부적이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선생님들 빨리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뭐 대학교 4년 동안 만들어서 다시 보낼 수가 없잖아요. 대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다 선생님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죠? 네. 그냥 쉽게 일자리 구할 수 있는데 공부하시냐고 힘드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관제가 2차 가보교육 때 드디어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가보교육 경과 볼까요? 삼국간섭이나 일본 세력은 약화되었고 개혁을 주도한 박영호가 정병을 깨웠다는 혐의로 실격함으로 중단되었다. 결국 2차 개혁도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사이 페이지 넘겨봐요. 87페이지. 청일전쟁, 그 다음에 삼국간섭. 흐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어렵게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 내용 잡아야 되고 순서 흐름 잡으셔야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청일전쟁 갑니다. 일단 누가 승리했죠? 기본적으로? 무조건 일본이 승리해. 하여튼 일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폭 두 방 때린 것 말고는 실패할 일이 거의 없어요. 청일전쟁 가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을 계기로 청일 간 대립은 심화되었다. 청군이 아산만에, 일본이 인천 제물포에 두겠다. 일본 군함이 아산만에 청군에게 선제 공격을 하였다. 일본 대륙 진출. 청일전쟁 승리 누가 했죠?
일본이 승리했다고 그랬죠. 청일전에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습니다. 밑줄 긋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다. 조선의 청을 몰아내는 한편 청으로부터 요동반도와 타이안을 할양받고 배상을 받았다. 요동반도 밑줄, 타이안 밑줄. 이렇게 살짝 해볼까요? 이렇게. 네. 하나, 둘, 이렇게.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 애들은 요동반도와 타이안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요동반도를 욕심내는 사람들이 일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저 위에 있는 러시아 애들이 욕심내고 있어요. 욕심내고 있었는데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쓱 삼켜버렸어. 누가 지금 열받아야 될까요? 러시아. 러시아는 왜 요동반도를 내려오려고 하죠? 어? 그렇지. 이놈의 자식들은 끊임없이 노리는 게 뭐야? 부동항이라고.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다고. 춥잖아요. 보통 강 다 얼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얼마나 추운지 바다도 얼어버려. 우리 바다 온 거 봤어요? 인천 아파트 이런 거 봤어요? 오는 거? 짠물이 안 얼잖아요. 연분기 때문에 얼질 않잖아요. 러시아는 얼마나 추면 저기 얼겠어요. 그럼 군함도 띄워야지, 상선도 띄워야지. 그죠? 욕심내는 게 여기였거든. 네. 요동반도도 반도야. 3면이 바다야. 우리도 반도 국가잖아. 여기가 1면, 2면, 3면이 다 바다라고. 요동반도 여기가. 요걸 갖다가 일본이 쓱 먹어버렸다. 네. 군사적, 경제적 거점 도취할 수 있는 걸 먹어버렸다. 일본 애들이. 러시아가 초비상에 걸렸겠죠. 자,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 가보겠습니다. 조선은 자주교임을 확인한다. 청은 일본에 내만, 요동, 팽오도를 할양한다. 띄워준다. 띄워준다. 청은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한다. 청은 중경, 소주, 항주 등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자유항해 및 일본인의 거주하는 을 허가한다. 강화도 조약과 비슷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청국 내 일본군은 3개월 내에 철수하되 이게 일본군은 배상금 만료까지 주둔한다. 돈 주면 떠나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삼국관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빼앗겼잖아요. 놓쳤잖아요. 근데 러시아 힘만 가지고는 요동반도를 다시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서구 열강들이 저기를 욕심내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삼국이 세계 힘을 합쳤어요. 자, 삼국 보겠습니다. 삼국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독일과 프랑스도 수저를 하나씩 넣습니다. 네, 우리 식탁에다가 저도 하나 수저 넣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우리도 하나 넣겠습니다. 수저를 한번 뜨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삼국간섭이에요. 간섭이란 말은 뭐죠? 영어로 쉽게 하면 프레스예요.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자, 봅니다. 발단. 일본은 청으로부터 요동반도를 할양받았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한 이협이므로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 협동하여 동양평화에 해롭다는 구실로 일본을 간섭하여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할 걸 요구했다. 경과. 일본은 3천만 장의 배상을 받고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였고 일본의 국제적 이슈는 추락하였고 국내에서 친러파가 세를 형성한 친러파를 즐겁습니다. 이범진, 이윤용, 이한용 등이 대표적인 친러파입니다. 자, 이걸 계기로 민비 세력이 친청에서 친러로 바뀌어요. 정치 보폭이 달라졌어요. 뭘? 삼국간섭을 계기로. 친청에서 친러로 바뀌었다. 이나거일. 고종과 명성황후는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입지가 약해지자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결과 국제적 이신 출추와 한반도의 권익이 박탈되자 일본은 명성황후를 암살하여
일시에 만회하고자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을미사변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삼국간섭은 을미사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즉 민비가 암살되게 말했다. 기록에 요즘에 최근 기록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암살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는지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흔적마저도 없애버렸다. 그 소식을 늦게 알게 된 고종임금이 찾아가서 자기 부인 왕비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갔지만 이미 시신이 다 불타져서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다. 그 장례는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비의 복식 있죠. 옷을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 국장으로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 과정 중에 최근에 이제 일본의 자료들이 많이 오픈되면서 그 진짜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누구라도 타협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갖다가 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일본인들 그 당시에 주장은 일본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보시면 일본 정부와 관련한 낭인들이 일을 저질렀다고 그랬거든요. 낭인이란 말은 요즘 우리말로 살짝 의역하게 되면 백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직업이 다 있어요. 웃기는 건 공무원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지식인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고등학교 선생님쯤 되면 지식인이잖아요. 그죠? 정규 레귤러 과정을 받아서 코스를 밟아서 선생님 임명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낭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백수라고 할 수 있나요?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지식인들이잖아요. 학생을 가르칠 정도 수준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 갖다가 거기다 일본 애들이 내세운 게 그거였어요.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민비가 암살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데 가끔 민비 시해라는 용어를 쓰죠. 저는 이 앞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민비 시해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시해란 신하가 왕이랑 왕비를 암살하는 것 같다 시해라는 표현을 써요. 즉 공민왕 시해 사건은 맞죠. 신하가 왕을 죽인 거니까. 근데 일본 낭인이 조선의 신하는 아니잖아. 근데 일본 낭인들이 민비를 시해했다는 단어는 옳지 않잖아요. 판단해 보세요. 근데 이게 고등학생들이 보는 국정교과서에서도 계속 민비 시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대체 뭘 배웠고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국사편찬위원회 교수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좀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못된 것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뜨끔한 소리 좀 해야지, 그지? 나라도 해야지, 누가 하겠어? 막가잘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막 투영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을미개혁에 대한 3차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90쪽으로) 봐보세요. 90쪽에 을미개혁 3차 개개당들 을미개혁 가고 있습니다. 5글자로, 앞글자 따서 외워볼까요? 자, 90쪽에 박스 보시면, 을미, 군단, 종군, 태우소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을미 동그라미, 군단, 군제개혁, 단발, 앞글자만 동그라미, 군단, 을미, 군단, 종군, 태우소, 앞글자만 동그라미 쳐볼까요? 을미 동그라미, 군단, 을미, 군단, 종군, 태우소 보겠습니다. 군제개혁, 훈련대를 폐지하고 중앙에 친위대 2개, 지방에 평양과 전주에 친위대를 설치했다. 군제개혁. 군제개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일본인들이 한 거기 때문에 진정한 군제개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단발령, 고종과 태자가 단발을 시행함. 우리가 머리를 상투를 들고 위로 올리잖아요. 그리고 갓을 쓰잖아요. 우리 모자를 쓸 때. 이거 우지면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단발을 자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단발령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단발령은 되게 큰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 부모님이 주신
머리털 하나라도 잘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 조선사회, 성리학의 사회가 뿌리 있게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머리 자른 거 되고 국민들, 양반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황제가 머리를 자를 수 있느냐. 종두복 갑니다. 지석영. 1900년에 서울에 설치한 내부 직할의 국립병원 광재원에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종두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사람 부산 가서 배웠다고 그랬지? 다시 일본 가가지고 소 머리에서 백신을 개발해서 내는 우두 신술을 편찬했다고 그랬죠? 예, 지석영에 대한 오늘날에 코로나 백신과 같은 유사한 큰 실험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지석영. 훗날 나오겠습니다. 국어 문법도 신경 썼던 부분이기도 하다. 건양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건양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태양력. 태양력. 우리는 기존에 전부 다 음력 달력을 썼죠. 이제는 태양력.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기 시작했다. 올해 몇 년이죠? 2000? 네, 예수 태어난 2020년째. 이렇게. 가끔 2022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서력 기원이라고 하죠. 서양의 역사의 기원을 예수님 탄생 전과 후로 구분할 때 2022년 됐다는 뜻이야. 이게 태양력입니다. 우편사, 갑신정변 중단되었던 우편사무가 재개되었다. 소학교령, 서울에 4개의 초등학교, 오늘날 종로에 지금도 유명한 초등학교 4개가 있어요. 사립입니다. 1년에 한 1억 이상씩 들어가는 사립학교입니다. 유명 연예인, 우리나라 재벌집 자식들이, 손자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학교 명칭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유명한 연예인들 자식들 다 거기 다닌다 보시면 됩니다. 네. 유땡땡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자제들 전부 다 거기 학교에 다닌다 보시면 됩니다. 집은 강남에 있는데 매일 출퇴근 종로까지. 네. 보통 일은 아니겠죠. 보통 여러분들은 아파트 담 넘어서 보통 옆에 있는 학교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대부분 그게 좋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의 의의와 한계 보겠습니다. 의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반영되었고 근대 지향적 신분제 폐지와 내각제가 시행됐다. 독립협회와 애국 계몽 사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한계, 일본의 강요로 진행되면서 민중의 지지가 약화됐고 군사 분야의 개혁이 되게 미흡했다.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면 일본이 좋아질 거 없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아간 파천까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아간 파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갑오 1차, 2차, 율미계획 다 암기하셔야 돼요. 거기에 지금 암기사항 적어놨으니까 계속 그 암기사항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1차하고 2차인지 율미계획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 풀 때 되게 쉬워집니다. 선생님 대충 암기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아간 파천 가보겠습니다. 아간,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파천은 왕이 지방으로 이동한 걸 파천이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 학술적 용어는요. 그러나 여기서는 경복궁이 아닌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다. 왜 갔죠? 자기 마누라 암살당했잖아요. 그렇다면 고정 입장에서 어떻게 민비가 암살당한 다음에 다음 순서 누구라 생각하는 거야? 다음 순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두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두 번째 부인 엄기인을 통해서 일본 군인들을 속여서 경복궁을 빠져나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걸 아간 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간 파천 전에 이미 춘생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궁궐 뒤쪽에 춘생문이라고 하는 쪽문이 하나 있어요. 약간 언덕이 쭉 올라가면 춘생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려다가 발각돼서 춘생문 사건 실패에 드러났습니다. 춘생문은 실패하였고요. 그래서 아간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게 됐다.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이동했다.
혁명의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답은 순서 나겠네 하고 킨 거야, 쉽게 얘기해서. (1년간) 머물게 됐다. 결과는 김홍집, 어윤중 등 친일파는 살해되고 이한용 친러 내각이 수립되었다. 이한용 참 대단하죠, 그죠? 친청, 친러, 나중에 친일. 정권 바뀔 때마다 팔색조처럼 이렇게 바뀌어. 색깔이 바뀌어. 이한용 같은 인물. 지방제도를 개편, 전국을 13도로 구분했다고 설명드렸죠. 13도로. 이때 아간 파천 때 쉽게 얘기해서 뭐야? 본인이 13도를 개편 작업은 하지만 궁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건국이 되면서 실제로 13도가 운영되죠. 그 다음에 러일 협약,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베베르, 고무라 각서, 로마노프, 야마가타의 의정서를 체결하고 했다. 앞에 저거 7급이라고 적어놔. 9급에는 안 나올 거야. 예. 러시아 아저씨들 나오는 거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거기 하나 더 해보고 지그시 돼 있으니까 니을번 한번 적어보자. 여백에다가 니을번. 지금 고정임금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임금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경운궁 중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지문에 하나씩 잡아보세요. 네. 생각나는 거 적는 겁니다, 선생님. 빠졌네 하고 적어놓는 거예요. 네. 선생님 생각 안 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선생님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정말 선생님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상황이 따라주질 않고 있어요. 네. 특징 봐봅니다. 기억, 아간 파천을 계기로 열강 이권 침탈 복귀 별표. 아간 파천을 계기로 열강 이권 침탈이 본격화 되었다. 왜 이럴까? 고정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심이 많아요. 무슨 욕심? 내가 왕의 자리 계속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권을 갖다 여러 열강에다 어떻게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열강들이 나에게 그 자리를 보존해달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열강들이 이권을 주면 뭐 할까? 광산, 개발권, 산림, 체벌권 막 주잖아. 그러면 거기에 리베이트 비용이 10%, 20%가 고정의 용돈, 내탕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야. 그런데 독립회의들은 뭐라고 해요? 여러 나라의 이권이 빼앗긴 걸 절대로 주소는 안 됩니다. 막 왕이 건의하잖아. 근데 이미 왕은 어떻게 뒷주머니 챙기고 있어, 이미 벌써. 인허가권을 가진 왕이 강산 개발권, 산림 체벌권 다 여러 나라를 주잖아. 미국, 러시아에 막 다 주잖아요. 리베이트 비용이 10%, 15%, 20% 뒷돈 들어오고 있다고, 이게. 그 독립회가 아무리 연락이 운동해봐야 필요가 없어. 왕은 아무 생각 없어. 두 번째, 열강은 체육조건을 이권을 요구해. 체육조건 밑줄 긋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답하셔야 돼. 체육을 가져간, 조건을 가져간 사람 누구예요? 첫 번째 나라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일본이 청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두 번째 가져간 나라는요? 일본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합니다. 체육대우란 뭐죠? 가장 자기 나라의 좋은 조건, 베스트 조건이라고 그러세요. 바다에서, 항해에서 일어나는 무역 통상에 관련된 가장 좋은 조건을 갖다가 맺는 조약을 체육대우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 관리들은 무능과 부패로 개인의 안전과 권력 유지만 그급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권 침탈. 자, 좀만 하면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 정성, 경성의 광산체벌권, 강산의 밑줄. 압록강, 울릉도 산림체벌권 밑줄.
부산의 저령도 절자 잘라보시죠. 지금은 부산시 영도구가 다리가 낮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가 됐죠. 영도구의 저탄소 설정권, 저자 잘라봐. 저는 저장한다는 뜻이야. 탄소는 뭐죠? 석탄 같은 걸 해가지고 임시 저장을 한다는 뜻이야. 즉 요즘 말씀 뭐야?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러시아들이 빼앗아 가겠다는 뜻이 되겠죠. 미국 갑니다. 운산의 금강채굴권, 밑줄로 쓰는 운산의 금강채굴권. 그 다음에 서울 시내 전차 부설권, 서울 시내 전기, 수도시설권, 콜브란과 같은 인물들이, 이 콜브란 같은 사람이 부설권을 따간 거야. 일종의 이 사람이 뭐야? 블로커야. 요즘 말로 치면. 어떤 사업권을 따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 능력은 없어. 대신에 미국의 어느 회사에게 발주권을 넘겨주는 거야. 중간 브로커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인선 철도부설권,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야. 최소한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제물포니까 이게요. 예.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경인 부설권을, 경인선 부설철도권을 가져왔다. 그래서 자금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일본의 양도에서, 일본에서 만드는 게 경인선 철도 부설권이다. 프랑스 경의선 철도 부설권, 평북 창성 금강채굴권, 독일 당연 금강채굴권, 영국은 은산 채굴권, 일본은 경인선, 경부선, 충남 직산, 천안의 금강채굴권, 경원선, 경의선. 가장 많이 가져간 애들 뭐야? 일본이겠죠? 일본 애들. 막대한 얘기를 가져갔습니다. 청나라, 평안도, 항해도, 연안 어채권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침탈 부분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 오케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러일 협상 있죠. 베베르, 고무라, 로바노프, 야마가타, 로젠, 니시 협상. 이건 7금령이에요. 7금령. 살짝 적어. 선생님 7금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예, 쭉 인내 정도만 하란 얘기야. 그렇게 막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구급하기도 바빠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독립회포부터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